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불펜 소모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불펜 소모 상태, 많이 쓰는 팀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9경기 있는데 내일 이제 모든 팀들이 다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불펜을 많이 쓴 팀들이 오늘 경기하고 내일 또 이제 또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좀 불펜 소모가 많은 팀들, 이런 팀들은 좀 원사이드하게 흐를 가능성, 그런 것들도 분명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 경기고, 이 경기는 뭐 불펜 소모가 엄청 뭐 눈에 띄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사실 스킨스 등판이었고, 근데 피츠버그가 스킨스를 한 79도 안 던졌는데 아껴줬습니다. 5이닝만 던지고 내렸다. 뭐 평소보다 구속이 안 나오고 있었지만은 크게 뭐 몸 상태에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아마도 사이영 때문에 그런지 관리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볼티모어의 타일러 웰스가 사실 스킨스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6.2이닝이나 먹어주고, 그래서 경기가 이제 연장까지 흐르면서 이걸 볼티모어가 가져갔는데, 오늘은 이제 포비치 대 오비에도입니다. 사실 어제보다는 선발이 피츠버그가 사실 앞서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오비에도 잘하고 있기는 해. 그리고 얘가 부상 전에도 피츠버그에서 역할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최근에도 뭐 4경기 동안 1.89로 괜찮다. 하지만 이닝이 이제 평균적으로 5이닝이 안 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오비에도가 길게 뛸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태입니다. 제구 문제도 원래부터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약간은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근데 포비치를 올려칠 건 없어요. 포비치 올 시즌 기록 같은 거 오비에도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홈이랑 원정 편차, 홈일 때는 5.96이고 원정이 4점 이상인데, 특히나 이렇게 홈일 경우에 피홈런이 훨씬 더 많다든지,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편차가 한 6이닝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제 홈인 경우에는 피홈런이 훨씬 많고 볼넷도 많이 주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비치가 홈 경기일 경우에는 좀 높이 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활약도도 딱히 뭐 대단히 나아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사실 좀 도망가고 싶은 매치 같은데, 양팀 다 지금 빠따가 굉장히 또 안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볼티모어가 지금 10경기 동안 8승 2패 구간이고, 이 와중에 6경기 동안은 되게 좀 빠따가 안 터지고 있거든요. 피츠버그는 지금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 5경기 동안 전부 이제 뭐 저조한 이런 빠따로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글쎄 포비치를 얼마나 피츠버그가 때려 부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확실히 많이 안 되거든요. 피츠버그도 이제 좀 필승조 라인에 연투가 많이 있기도 해가지고 이건 별로 건드려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선발에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피츠버그의 플랜이나 언더를 생각 중입니다만은 이거 좀 위험한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화삭 대 템파베이입니다. 여기도 이제 스미스랑 이안 세이모어인데, 일단 쉐인 스미스는 화삭에서 굉장히 좀 내볼 만한 선발이에요. 지난번 등판 때 이제 디트로이트를 상대, 그리고 그 전에도 양키스를 만났을 때 전부 저 등판 자체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특히 양키전에서 아주 날카로운 면모가 있었다. 그때 당시 양키가 되게 잘 치던 시점인데, 그 경기를 6.1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더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일단 쉐인 스미스가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지난번 경기도 디트한테 헛스윙을 15개나 유도를 해내기도 하고, 지금 화싹에서는 꽤나 꺼낼만한 카드처럼 보여요. 이닝만 좀 더 먹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뭐 이닝 먹은 거 대비 피안타가 적은 모습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리고 뭐 제구 같은 것들도 아주 나쁘진 않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화싹에서는 내볼 만한 선발이다 이거고, 템파베이의 이안 세이모어는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평가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가가지고 5이닝 이상 던지는 경기들이 한 3경기가량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 경기도 클리브랜드한테 뭐 5실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뭐 대단히 뭐 믿을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방어는 사실 뭐 실점보다는 본인의 자책점은 적었다,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한 거였지만, 나는 딱히 오늘 스미스가 세이모어한테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불펜 소모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팀들이거든요. 먼저 이제 템파베이는 이 주축 라인들, 이제 셋업 라인들은 쓰이지가 않았지만, 일단 연투가 뭐 3명 걸려있다든지 6명 정도 소모를 했고요. 그리고 화싹은 총 이제 7명을 썼는데, 핵심 라인들은 오늘도 연투가 아마 가능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는 화싹이 역배를 볼만한 게임 같은데, 뒤쪽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화싹에 대한 기대치, 경기 자체가 얘네들의 구도상으로는 뭐 오바보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발이 꽤나 믿지만은, 그렇다고 뭐 스미스가 아주 깔끔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불펜의 소모도 상으로는 오바 같은 것들도 검토 대상이라고 보긴 합니다. 얘네들도 최근에 한 점차 게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뭐 화싹의 뭐 영만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화싹의 역배, 그리고 뭐 오바, 뭐 프렌,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케빈 거스먼이랑 하비에르 경기죠. 뭐 거스먼은 요즘에 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부터 토론토의 3대 선발 거스먼, 베싯, 베리오스 이 중에서도 사실 거스먼이 올 시즌 출발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이 내려오는데 거스먼 최근에 좀 상승세입니다. 원래부터 애초에 이 친구의 타이틀 자체가 토론토에서는 에이스 롤을 맡아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포심이나 스플리터, 투피치 투수인데 올 시즌도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이렇게 포심의 활용 빈도가 54%, 스플리터가 37%니까 이 두 가지 구동의 활용 빈도가 90%가 넘는 셈이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이게 포심이 좀 안 통했었어요. 재작년에 플러스 21이고 그전에도 뭐 매번 이렇게 포심이 굉장히 좋았다. 스플리터도 덩달아 좋은 시즌도 있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저조했는데 올해는 포심이 플러스 19로 상당히 회복을 했고 스플리터도 플러스 7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구종 두 개가 상당히 훌륭하게 먹히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특히 후반기에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6경기 동안 42이닝, 거의 뭐 평균적으로 뭐 7이닝 가까이 먹은 셈이고 방울도 좋고 큰 거 많이 맞지도 않고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상으로 일단은 거스먼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근데 오늘 하비에르는요, 전성기 때는 9위가 무지막지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는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얘가 좀 안 좋은 날에는 뭐 건강 이슈라든지 뭐 재구적인 부분도 확실히 문제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대신에 하비에르는 통상 이제 그 토론토 지금 있는 애들한테 76타석이 134 정도로 굉장히 피하는 타율이 적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전성기 때 많이 좀 편중이 돼 있다면 문제일 수 있는데 뭐 피장 타율이나 그 재구적으로도 꽤나 출루가 많았던 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거스먼 역시 휴스턴 애들한테 117타석에 171 정도로 잘 버텨온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기대 가중 출루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즘에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 토론토가 앞서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토론토 대 휴스턴 각 지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와 서부지구의 1등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토론토 승리나 뭐 언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는, 이 경기는 둘 다 선발이 복귀 등판이거든요. 라이언 웨더스랑 맥켄지 고어가 붙는다. 라이언 웨더스는 마지막 등판이 6월 7일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돌아온 셈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올 시즌도 몇 번 나왔을 때 초반에 특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작년에도 후반기에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도 올라왔을 때 괜찮았다. 근데 마지막쯤에는 좀 처맞는 모습들이 있었었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좀 구속도 안 나오기도 하고 건강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 3개월가량 쉬웠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길게 던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두 경기 동안 최대 뭐 한 4이닝 정도 68구까지 던졌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도 길게 던지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 자체는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맥켄지 고어는 올 시즌 보여준 게 상당히 많았었죠.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전체 뭐 3진 1등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어느덧 방어율이 뭐 2점대 지나서 4점대까지 가버렸다. 가장 마지막 등판 때 이제 어깨 부상을 내가지고 15일가량 쉬고 왔는데 이게 한창 이제 7월쯤에는 정말 좋지가 않다가 그래도 8월 달에는 슬그머니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러다 보니 오늘 두 투수 모두 다 길게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맥켄지 고어는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뭐 샌디에고 시절을 배제를 하면은 워싱턴에 와서는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둘 다 선발들이 길게 뛰지는 못할 것 같다. 이게 워싱턴이 그리고 원래 그 한창 이제 8연패를 달리다가 그 이후에 이제 8경기 동안 7승 1패로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를 또 졌잖아요. 그거는 제이크 어빈이라는 이런 구멍 투수가 좀 있었던 게 크긴 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은 저는 선발상으로는 뭐 둘 다 뭐 짧게 갈 것 같고 누가 낫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좀 이제 뭐 불펜이라든지 그리고 뭐 빠따 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듭니다. 이거는 사실 마이애미가 이 정도 배당이 되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바에 대한 기대치도 없지는 않아요. 저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오바를 보고 있는데 다른 날보다는 선발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얘네들이 좀 길게 못 뛸 거라는 점,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마이애미 승리나 오바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슐리틀러랑 이제 소이어 깁슨 롱인데 슐리틀러는 제가 좋은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양키스에서 우한 선발 중에 가장 좀 믿을만한 것 같다. 따지고 봤을 때 얘도 메이저리그 선발을 10번밖에 안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 토론토한테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이제 선두팀한테 1.2이닝 만에 뭐 사실점하는 경기,
커리어 처음으로 완전 좀 망한 경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끊겼다. 일단 뭐 그런 의심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침 지금 디트로이트도 양키스와의 시리즈 때 빠따가 굉장히 좀 터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9안타, 뭐 16안타 뭐 이렇게 치고 있어서 오늘도 슐리틀러의 상태, 지난번 경기 한번 자빠진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소이어 깁슨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디트는 아마 오늘 좀 이제 좀 짧게 갈 거다. 일단 오프너로 타일러 홀튼이 나오거든요. 얘도 이제 멀티인이 가능하긴 한데 아마 오프너로 1이닝만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 뭐 덧댈 것 같다, 여러 선수들을. 그런 느낌인데, 다른 날보다는 디트로이트가 이제 좀 선발의 기대치는 좀 약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양키와의 시리즈가 이제 마이즈랑 그 전에 잭 플레어티였는데, 마이즈는 조금 회복세라고 할지라도 잭 플레어티를 좋게 볼 건 없었지만 어제 양키스는 그런 애들을 상대로도 빠따를 정말 못 쳤다. 심지어 에이스인 로돈이 나오는 거였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키스의 이 빠따 하락세가 정말 좀 많이 돋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오늘도 저는 지금 직전 경기 슐리틀러가 털린 거라든지 양키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로돈을 분석을 할 때도 이게 양키스가 이길각이 나오려면 일단 선발상으로 큰 우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요즘에 이제 좀 패전조가 많이 나와서 페르난도 크루즈나 마크라이터 주니어 이런 애들이 나와서 개털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양키스가 고전을 많이 했는데, 필승조가 나오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내놨더니 빠따가 역할을 못 해가지고 이걸 리드를 못 가져갔잖아요, 선발 구간에서. 오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디트로이트가 우한 상대로 원저일 때 빠따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 조건에서 12점을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점수를 뭐 적게 뽑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어제도 양키스가 이 필승조 라인은 살아있지만은 과연 필승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가 붙기 때문에 저 오늘 양키스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펜 소모도 상으로도 뭐 디트가 나쁠 게 없기도 하고, 그냥 뭐 8.5 기준에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디트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역배 같은 거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양키스 빠따 지금은 되게 별로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만 듭니다. 저는 굳이 뭐 역배 같은 거나 뭐 프렌 같은 것도 안 보고 싶은데, 언더조차 그냥 이거는 양키스를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런 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매치 경기네요. 루사르도랑 피터슨입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의 홈발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홈승률이 전체 1등입니다. 원래 이게 미러키가 가장 좋았었고, 뭐 토론토라든지 여러 뭐 매치도 사실 순위권에 있었고 좋은 팀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필라델피아가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올 시즌 승률이 거의 뭐 67.6%, 상당히 높은 수치죠. 최근에도 8승 1패가 진행 중이다, 홈에서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원래 올 시즌 매치와의 상대 전적이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홈에서는 5승 1패, 원정에서는 0승 6패예요. 가장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때도 매치 원정 가가지고 얘네 경기를 했을 때 매치가 스윕을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지금은 4게임 시리즈 중에 3게임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역으로 4게임 시리즈 수입할 찬스다. 일단 뭐 루사르도 요즘에 8경기 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닝도 잘 먹고 있고 크게 뭐 위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지난번 경기 때는 구속도 잘 나왔었다. 저는 여러 차례 루사르도 올 시즌 괜찮은 시즌이다. 사실 방울이 약간 아쉬운 게 있지만 이거는 개털렸던 경기가 많이 좀 포함되어 있다든지 운도 안 따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루사르도가 비교적 좋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비 피터슨, 원래 페이트 피터슨도 올 시즌에 매치가 좀 좋았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역할이 많았습니다. 2점대 방어로 상당히 잘해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매치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어 자체가 3.72까지 가버린 게 그 증거죠. 요즘에 6경기도 뭐 7.42 정도로 좋지가 못하고, 특히 이런 재구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게 지금 매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매치는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69경기를 45승 24패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했었다. 근데 이후에 77경기 구간 동안에는 31승 46패, 그 내셔널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표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치의 하락세가 얼마나 좀 후반기에 심했는지, 여기에 보면 뭐 피터슨이 그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약간 아쉬운 면모도 있기도 하고, 저는 뭐 필라델피아를 또 한번 좋게 볼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홈발이라든지 매치에 빠져도 한창 좋았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지금 뭐 좋지가 않다, 이런 까지 해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 한편으로는 뭐 오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치가 빠따를 되게 좀 생산력이 좀 아쉬운 상태에서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잘 치고 있는데, 피터슨이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있다면은 딱히 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승리 또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고, 필라델피아 역시 지금 뭐 어제 경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뭐 듀란이 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를 또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블드 대 캔자인데요. 개빈 윌리엄스랑 콜렉이 붙네요.
일단 게비 윌리엄스는 요즘에 한 2경기가량 전부 다 7이닝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노히트를 할 뻔했던 한 129 이상 던졌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개 털리고 다시 또 시애틀이랑 템파베이 이런 애들 상대로 7이닝을 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올 시즌 좋은 시즌입니다. 그전 시즌들에는 뭐 데뷔 시즌에도 3.29였지만은 이닝을 많이 못 먹었고 작년에도 부상 때문에 78이닝밖에 못 먹었습니다. 5.06이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뭐 제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150이닝 동안 뭐 피안타를 119개밖에 안 맞았다.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닝을 먹어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좋게 볼만 하고 여기다가 켄자 상대로 통산 7경기 동안 2.27로 게비 윌리엄스가 커리어 내내 상대한 팀들 중에 켄자를 가장 잘 상대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인 팀은 콜렉도 켄자가 샌디에서 잘 주워왔어요. 켄자가 뭐 그전에는 와카라든지 뭐 루고를 샌디에서 빼오기도 하고 샌디에고산 투수들을 잘 써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버거트랑 콜렉 잘 써먹고 있습니다. 콜렉은 근데 이제 그 켄자 와가지고 한 뭐 2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2경기 모두 다 활약이 좋습니다.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같은 지구의 팀들 상대로 전부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일단 뭐 기대치가 나름대로 있다고는 보여요. 저도 정확히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참 감이 안 잡히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기대할만 하다. 그래서 일단 선발들 둘 다 퀄리티가 괜찮다는 건데요.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불펜 소모가 상당히 있다는 거. 어제 되게 많이 쓴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 살펴보면은 자, 먼저 클리블랜드는 어제 경기에서 불펜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공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이 중에는 대부분이 좀 연투까지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케이드 스미스 3연투까지 달리면서도 세이브를 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 상으로는 케이드 스미스도 다소간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고요. 켄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얼색이라든지 에스테베즈 특히 이제 얼색이 저는 리그 최고의 셋업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6분 던져가지고 오늘은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에스테베즈는 아마 뭐 상황이 괜찮으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켄자가 그런 상황을 조성해주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슈라이버라든지 뭐 타일러 클락 이런 애들이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땜빵이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불펜 상황이 조금은 나아 보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요즘은 양팀 다 빠따를 굉장히 못 쳐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5등 6등으로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애들인데 이거를 클리블랜드가 완전히 좀 부숴놓을만 하다가 어제 경기를 져가지고 켄자도 약간 희망이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환경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뭐 홈 경기라든지 게비 윌리엄스의 뭐 이닝 이팅 능력, 켄자한테 강했다, 불펜에서의 약간의 우세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클리블랜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입니다. 바스케스랑 이제 맥케이드 브라운인데 사실 바스케스도 마이너리그 오락가락 많이 하고 올 시즌 전체적인 성적에 비해서는 얘도 그렇게 막 신임을 크게 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가장 최근 경기가 이제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경기였는데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쿠어스까지 잘 버텨냈다. 일단 뭐 나쁘지 않다는 상태고 그리고 맥케이드 브라운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한 5일 전에 두 팀이 이렇게 쿠어스 필드에서 맥케이드 브라운이 나오고 바스케스가 원정에서 선발로 나온 이런 경기였는데 그때 맥케이드 브라운은 1.2이닝 만에 6실점으로 굉장히 털렸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곰버가 웨이브가 되고 센다텔라가 불펜 가서 땜빵을 하면서 선발 자리를 하나 이제 먹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만 뛰었다고 했었죠. 마이너리그 마지막 경기를 잘했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 올라온 3경기 동안 3.2이닝 4실점, 4이닝 3실점, 1.2 6실점 방울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이닝도 못 먹고 성적 자체도 좋지가 못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빅리그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또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쿠어스 필드를 벗어나니까 이 경우에 특히 좀 많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많이 비춰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지금 샌디에고도 어제 경기 뭐 신시내티에 패배를 한다든지 샌디에고가 지금 상황적으로 사실 바다적으로 그렇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콜로라보다는 낫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콜로라도는 사실 프리랜드 경기여가지고 다저스한테도 꽤나 잘 비볐지만은 결국에는 뭐 대패하는 그림으로 갔고 오늘 나오는 맥케이드 브라운은 프리랜드처럼 절대 그렇게 못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브라운을 낮게 보고 사실 뭐 바스케스도 크게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샌디에고가 다른 날보다는 점수를 내기 편한 날이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서 샌디를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애틀 대 청타입니다. 브라이스 밀러랑 소리아노인데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예요. 일단은 시애틀의 홈발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애틀은 지금 홈에서 14승 2패가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원정에서는 못했는데 홈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이런 지표도 있어요. 자, 시애틀은 이제 그 최근 이제 25경기 동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홈 경기 25경기 동안 19승 6패로
그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 가운데 가장 좋다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홈에서는 그 38경기 동안 28승 10패라고 하는데 이거는 2001년 이후로 가장 좋은 홈 성적이기도 하다 뭐 이런 지표까지 있거든요. 아마 2001년이면 막 이치로 있고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로 가장 좋은 홈 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보여드린 그 자료보다도 최근에는 더욱더 좋다 이런 얘기들 같이 드렸잖아요. 일단은 시애틀을 보기에 괜찮은 매치인 것 같다 그건데, 사실 브라이스 밀러도 되게 오락가락해요. 올 시즌은 확연하게 1년에 비해서 안 좋은 시즌이다. 각종 이런 구종들이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런 패스볼 계열의 구종들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이닝도 조금 먹고 나쁘지 않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뭐 매경기 피홈런을 맞는다던가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조금 호전된 상태이긴 하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소리아노, 제가 어제 소리아노가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안 나왔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소리아노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 잘할 때는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 휴스턴을 7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그전 경기도 갈 길이 바쁜 텍사스를 5.2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그러는가 하면은 어슬렉스한테 2.1이닝 8실점하고 막 이러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기복이 정말 오락가락이 되게 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방어도 4.07로 가고 참 되게 별론데, 이 경기는 문제는 두 선수 모두 다 항전력이 상당히 좋아요. 브라이스 밀러는 이제 천사한테 통산 6경기 동안 2.48로, 특히나 홈경기일 경우에는 더 좋았습니다. 홈경기는 3경기 동안 6이닝, 7이닝, 5이닝 전부 다 무실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소리아노는 통산 이제 시애틀한테는 뭐 그 불펜으로 나온 경기도 많은데 선발로 나온 경기도 막 다 합치면은 통산 이제 9경기 동안 32이닝에 2.76 괜찮은 편이죠.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둘 다 상대 전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소리아노는 219 정도로 잘 막았다.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도 231 정도로 잘 막았다. 이런 것들까지 관찰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애틀도 어제 경기 진짜 엄청 어렵게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일단 빠따적으로 여전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둘 다 불펜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여기도 시애틀은 어제 조건이 이 핵심 라인들이 연초에 많이 걸려서 쓰기가 어렵다. 여기 바자르도, 브래쉬, 무뇨즈 이 라인이 특히 중요한데 어제는 안 썼거든요. 그래도 경기를 이겼어요. 이거는 꽤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천사는 어제 더 많이 썼습니다. 7명 썼는데 얘네는 이제 뭐 데트머스라든지 가르시아, 뭐 젠슨 이런 애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이기긴 이겼지만 어쨌든 소모값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투구 쓰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불펜이 조금 더 쌩쌩한 쪽은 시애틀이지 않나 뭐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난 이 경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시애틀의 승리나 한점차, 일단은 시애틀이 홈발에 상당히 많이 남는 거 그게 일단 좀 유력할 것 같고, 7.5 기준의 언더도 보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두 선발 모두 다 지금 아주 뭐 100%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언더는 좀 위험해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하네요. 시애틀이 빠따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